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의 세상 사는 이야기에 저는 셰틀타크마 정홍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이 다 됐습니다. 전쟁이 빨리빨리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 재미없는 방송을 재밌게 봐주는 제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간의 공백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서서히 그 전쟁의 피로감이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들의 사이에서 점점 모락모락 피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김병의 효자가 없거든. 김병의 효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가족지간이라도 한 3개월, 5개월, 6개월, 1년 아파봐. 이건 이제 원수가 따로 없어. 그 정도까지 간다니까 이게. 사람이 뭐 본인이 아니라고 근데 닥쳐보면 알아. 근데 마찬가지 국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전쟁의 그 당사자국과 그 전쟁을 지원하는 국들은 입장이 틀린 거예요. 물론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부를 다 걸어서 전쟁을 하지. 근데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이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다른 나라를 더욱 도와준다는 것은 그건 보통 마음이 아니거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평화론, 하나는 정의론. 거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 그 중심에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BBC 방송은 서방의 결속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라는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는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었고 여기에 미국의 입장이 이 전쟁의 결과의 끝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이. 그런데 이 정의를 주장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그 주변국들. 우크라이나의 주변국잖아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은 옛날부터 독립과 이후에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위협에 시달렸던 나라야. 영국은 이번 기회에 아주 러시아의 그 승복을 받아내서 패배를 받아내서 러시아를 정확히 응징해서 그 주변국들까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냥 해방시키자. 응? 이렇게 얘기지. 근데 첫번에는 그게 가능했어. 러시아 전쟁 초기에는 막 이 정의와 그런 걸로 막 한뜻으로 다 일치단결해서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점점 쇠퇴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해서 영국과 그 주변국 등게 영국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그 나라 옆에 주변국들은 그냥 전쟁까지 하자는 얘기지. 예. 러시아가 항복할 때까지. 그런데 또 거기 반대편에서 평화론자들은 이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들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러시아에 산 그 지하자원, 가스라든가 모든 것을 좀 싸게 편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받았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딱 일시에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첫 번에는 한두 달은 그걸 참아냈어. 예.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응? 뭐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가 지든 뭐 소련이 기밥을 하든 근데 이게 100일이 넘어가 버린 거야. 서서 승리에 대한 회의감과 이 전쟁의 그 물자 막 원기에 대한 그 필요감이 자국의 이익 같은 것들 생각하니까 깎아본 거지. 그래서 조금 러시아의 피해를 조금 피해를 좀 전쟁의 그 피해를 조금 줄여주고 줄여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의 그 피해를 조금 줄여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그 피해를 조금 감수하고 러시아의 체면을 좀 살려주고 전쟁에 살려주고 그냥 선휴전 협상하자 이거지. 평화협상을. 앞에서 얘기한 정의 끝까지 가자는 정의 쪽도 말이 맞는 말이고 또 이 뒤에서 말한 평화론도 맞는 말이야. 근데 당연히 이 두 가지 키를 어디서 주고 있냐 간단히 말하면 이 두 가지 그 안에 키를 주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그게 그 결정을 내리기가 간단하지가 않아. 왜냐면 전쟁을 주장하는데도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평화를 주장하는데도
타당성이 있어. 어떻게 미국 결정했지?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도. 왜?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 전쟁의 평화협정이나 휴전이 없어. 끝까지 가야 돼. 그게 정의자들은 그야 기왕 시작한 전쟁이니까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무기 공급이다 이거지. 응? 휴전 타락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무기 다 줘서 그냥 한다는 얘기지. 자, 전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지금 평화협정은 이때까지 현 전쟁이 다 무효가 되고 이건 굴복이라 이거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명분과 실리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야. 협정을 해버리면은 아무 지금 상태에서는 왜 상처뿐이 영광이야. 상처뿐이 휴전이야. 근데 평화로운 전쟁은 그러면 그 정의를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물자가 원조가 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얼마나 사람이 죽어진다 이거지. 응? 그게 평화로운 전쟁 얘기는 러시아에 뺏긴 영토를 조금은 인정해주고 일단은 평화협정을 통해 휴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휴전협정 한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거지. 그런데 정의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정의론과 평화론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의론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때까지 러시아가 전쟁했는데 아무 명분 없이 그 땅을 다 내주겠냐? 안 내준다 이거지. 안 내준다 이거지. 이때까지 100일 동안에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 많은 그 젊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영토를 5분의 1을 뺏었는데 그거를 그냥 돌려줘?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의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현재로서의 이 득세를 보이는 게 평화론자들의 의견입니다. 평화론자들은 이게 미국도 약간은 그쪽으로 들었어요. 방향을 틀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생각이 틀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전쟁의 끝이 없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의문점을 던지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75억 달러의 다연장 로켓, 그 다음에 방공망 레이저 시스템을 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고 승인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이건 병 주고 약 주고? 그게 현재의 평화협정을 규례가 조금씩 상충했는데 거기에 왜 미국이 무기를 얹어놓은 걸 승인했을까요? 이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현재 거기에 레이저나 다연장 로켓을 내보냈냐?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가 지금 러시아가 거기에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레이저로 봐서 다연장 로켓으로 쏴버리면 러시아에는 지금 큰 위협이야.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가 힘든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주는 대신에 그걸 미끼로 평화협정이나 휴전협정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왜? 무기를 간 걸 알잖아. 그럼 그 무기가 어떻게 쓰이는 것도 러시아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걸 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러시아도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화협정을 할 때, 휴전협정을 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이게 미국이 포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결론은 미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니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은 미국과 서방세계 의방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평화협상이나 그 진전을 위해서, 결론을 위해서 어차피 고통스럽고 불편한 회의를 해야 돼요. 이게. 끝내야 되니까, 이제는. 이게. 이 전쟁을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분명히 올 2달, 3개월 안에 끝이 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제 전쟁의 피해로 딴 나라까지 못 살아. 피곤해. 그러면 이제 의견충들이 밖으로 표출을 드는 시기가 오는 것이지, 이게. 그래도 하찮게 봐도 러시아는 군사 강국입니다. 군사 강국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15,000명이 넘는 인원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걸
내놓겠어요? 그냥 국토의 5분의 1이 아주 초토화 되었어. 5분의 1을 넘겨주고 국토의 반이 아주 아작이 났어. 초토화가 됐어. 근데 그 전쟁을 끝나고 시켰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게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파병협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끝이 없는 평행이야. 러시아도 전쟁이 일으킨 당사자 걔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입장이 있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보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하지. 갑자기 있다가 막 어느 놈한테 뒤통수 앞통수 막 무지하게 허벌나게 맞아갖고 온몸 땡이는 찢어지고 터지고 망친다게 되는데 이제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도와주기 힘드니까는 뒤통수에 매달 주고 파스로 이제 끝내려고 하는 상태를 치우려는데 그 파스 진짜로 금방은 낫게 금방의 음식 방편은 되겠지만 그게 항구적인 치료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이번 전쟁을 어떤 협상을 하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다 큰 뭐 이게 고통이고 손해고 국가적인 위기야. 안다고. 그래도 흐름이 지금 그래. 흐름이 이제는 흐름이 100일이 넘어가 보니까 서로가 전쟁의 필요가 쌓이고 이 불만들이 쌓여나는 거 나오는 것들이야. 각자 나라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짜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 중심에 미국인들이 아직 그 미국인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이 결론이라는 그 얘기 자체도 아직 참고 있는 것이지. 미국의 속내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해갖고 진 나라는 그 모든 고통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상을 해야 되고 휴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고통과 모든 공포와 그런 불편함 그런 아주 존재감 없는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오롯이 다 국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와신장담으로 휴전협정을 맺어서 앞으로의 몇 년 후를 몇십 년 후를 계약을 할지 안 그러면 끝까지 우방국들의 원조를 받아서 싸울 것인지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이 이 전쟁의 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되든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냉철한 현실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나름대로의 서로가 국가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마 모든 나라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